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류야초입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없는지 모두 무사하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자연에서 살다 보면 오늘은 뭘 하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들이 늘 쌓여 있고 그걸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후딱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계절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은 진돗개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하다가 말았던 울타리 작업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기둥을 세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산막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의욕만 앞서서 2m 정도 되는 파이프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해머지를 해서 땅에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먼저 길이 한 70cm 정도 되는 파이프를 뾰족하게 이렇게 절단을 해서 70cm 정도 되는 파이프를 먼저 땅에다가 박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무로 두들겨 박아야 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이 그나마 밭처럼 부드러우면 다행인데 여기는 밑에 돌들이 많아서 돌이라도 밑에 받치면은 바로 난관이죠. 지난번에 짧은 파이프는 다 땅에 먼저 박아 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옆에다가 2m짜리 비계 파이프를 아래 위로 클램프로 결속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빨리 후딱 해치울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클램프 같은 것도 새로 사는 것보다 고물상에 가서 구하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작업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클램프로 단단하게 결속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중공검사 받을 것도 아니고 삐뚤하면 삐뚤한 대로, 길고 짧으면 길고 짧은 대로, 또 땅이 울퉁불퉁하면은 울퉁불퉁한 대로 그냥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개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일을 노동처럼 하면은 힘이 들어서 못하고요. 놀이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둥 세우는 일은 다 끝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7부 능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둥에 철망만 고정하면 되는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는 진돗개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씩 진돗개는 과학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진돗개는 과학이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가람아, 가람아, 이리 와. 악수, 악수. 옳지. 반갑습니다. 싹 빼쁘네요, 또. 제가 진돗개를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진돗개를 과대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녀석들이 단순히 영리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람이, 악수. 옳지. 반갑습니다. 잘 봐주세요. 악수. 옳지. 한 번 더. 옳지. 아이고, 예쁘다. 착해요, 애들이. 진돗개들은 본능적으로 타고난 설계 자체가 다른 개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돗개를 키우면서 가장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 인식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녀석들은 자기 영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딱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디까지가 자기 구역인지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과학이냐고요? 다른 개들도 다 자기 집은 다 지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자기가 딱 정한 구역이 생기면은 그 구역 안으로 어떤 것이라도 침입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멀리 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아주 뛰어난 본능 중에 하나인 귀소 본능이라는 유명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유독 다른 개들보다 이 오줌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마킹 행위가 많고 또 발톱으로 땅을 많이 긁습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편안하게 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진돗개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체는 집중적으로 한 공간만을 지키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은 자연에서 사는 개들은 이 어떤 경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개들은 자신의 경계를 아주 넓게 탐색해야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진돗개들은 또 보통 개들하고 다른 것이 반복 훈련을 싫어합니다. 진돗개들이 훈련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머리가 다른 개들보다 못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배운 거는 정확히 기억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명령을 여러 번 하면은 왜 또 하라고 하는 거지 하는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돗개 훈련법은 강제로 반복하는 훈련법은 절대 효과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진돗개는 단순히 훈련된 개가 아니고 판단하는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돗개가 과학인 이유입니다. 어떤 때는 주인이 명령을 해도 지가 기분이 좋으면 잘 따라주는데 기분이 나쁘다든지 다른 데 관심이 있다든지 하면은 사람 말에 아예 반응을 하지 않고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고 따를 사람을 딱 정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행동을 예측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착이 아니고 그게 바로 유명한 진돗개의 충성심이라는 거죠.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닙니다. 저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생존 전략을 갖춘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개는 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진돗개는 다릅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개입니다. 자기 구역을 정하고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거부하고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서 최적의 행동을 할 줄 아는 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돗개를 키울 때는 내가 개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녀석과 어떻게 함께 할까라는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그런 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신뢰를 쌓아야 하는 개. 이게 바로 제가 진돗개는 과학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곧 울타리가 완성이 되면은 이 친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진돗개의 매력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런 녀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김선주 님께서 소중한 후원금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개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올립니다. 이제 개들하고 호수 주변으로 산책을 좀 다녀온 이후에 제가 그동안 미뤄놓았던 일을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버섯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산속 생활을 하면서 이 산속의 작은 터전에서 살아온 지도 어느새 8년이 지났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흐름에 맞춰서 하루하루 할 일을 해 나갑니다. 제가 굉장히 좀 게으르게 살아가는 편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손대지 못했던 표고목을 손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정성 들여서 세워두었던 버섯목의 치주대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세워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표고목은 이미 버섯이 다 나와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땔감으로 설에다가 올 가을에 몇 개라도 날까 싶어서 다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넘어져 있었던 버섯목도 다시 세웠고 작년 겨울부터 참나무를 잘라서 준비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종균을 넣고 차곡차곡 쌓아 두었던 그 버섯목들도 다시 세웠습니다. 기존의 버섯목이 두 줄이 있고 새로 만든 버섯목을 가운데 한 줄 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이곳은 버섯을 키우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만약에 제가 농사를 안 짓는다면 이 버섯을 재배를 할 예정인데 참 버섯을 키우기로는 최적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호수가 바로 옆에 있어서 습도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따로 이렇게 그늘막을 치거나 물을 뿌려주지 않아도 나무들이 또 주위에 있어서 적당한 그늘 덕분에 또 통풍도 잘 되고 버섯목이 상할 일도 적고 굳이 또 물을 뿌리지 않아도 비가 내리면 스스로 촉촉해지고 호숫가에서 습도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손이 덜 가면서도 향이 좋은 버섯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버섯을 재배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먹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곳을 찾는 지인들에게 제가 나눠줄 게 없으니까 전에 청개닭이 많을 때는 청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따로 줄 것이 없어서 버섯목을 한 줄 더 준비해 두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왔을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거 가져가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여서 이곳의 시간이 흐르고 제3도 자연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